안녕하십니까. 정무섭의 책 읽기 23번째, 문담 정무섭의 책 읽기 23번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브루타 교사가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하브루타 선교회 전국 대표이자 천안에 있는 누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익렬 목사가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브루타라는 게 무엇일까? 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브루타가 뭐길래 이 책을 이분이 썼을까? 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안 누림교회에서 이익렬 목사가 하브루타를 실시한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하브루타를 실시한 이후로다가 몇 년 동안에 성도들의 부부 갈등 상담을 해본 일이 없다.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학생들이 놀다가 다투는 일이 없다. 교우 간의 갈등도 없어졌고, 교회 청소를 비롯한 봉사도 강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결석하는 일이 없다. 청소년들의 사춘기 반항이 사라졌고, 어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선다. 단답형으로 대답한 아이들이 곧잘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 굉장한 변화죠. 이런 변화를 이루게 한 하브루타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하브루타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혹은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하는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짝을 이뤄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첫 번째가 질문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하게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하브루타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2010년 G20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렸을 때 마지막 폐막식 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훌륭한 개최국인 한국 기자들한테 주겠다. Anybody? Anybod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색한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르다가 중국 기자가 동양을 대표해서 내가 질문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 기자가 질문하는 참 웃지 못할 씁쓸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 왜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 부족 또는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들의 평가가 두려운 것일까? 우리가 back to the past죠. 과거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또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140회 웃는다고 하면 140회 질문한다고 합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왜 생겨났어? 엄마, 이거는 왜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질문할 때는 아이들이 의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네, 의식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화면이 자꾸 넘어갔는데, 남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이런 질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개념도 정리하고 깨우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남들을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못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되냐? 질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의 뜻과 개념을 알아보는 것을 질문하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온 그림이 이제 평미래죠. 평미래. 평미래 개할 때 평미래. 우리가 쌀을 한 대에 넣어가지고 고봉으로 딱 담은 다음에 샥 미는 걸 평미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 대가 딱 되는 거죠. 이런 평미래 개, 생각념, 내가 어떤 단어의 뜻, 개념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병미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념을. 강사들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해도 없고 그러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나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스킨십을 하면 굉장히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크니스 테이블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나 그 페이스북의 저자인 마크 저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다는 하크니스 테이블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서 아이들 12명과 그 다음에 선생님 2분이 같이 합쳐서 저런 토론식, 질문 토론식 수업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기문 아카데미가 열려서 학생들 수업 현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직도 우리는 25명이 한 반에 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죠, 지금도. 그래서 12명까지 내려가야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다는 것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500년 전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이해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입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때 90%가 남는다. 근데 강의를 해보면, 저도 일선에서 강의를 해보면 강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스처를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비몽사몽간에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강의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우리가 빨리 어쨌든 간에 깨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하브르타 교육법을 도입을 한다면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다음 장면은 선택적 지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지각.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 지각.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여기에도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강의 때 이따금 활용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영상을 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데 몇 회나 하는지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에게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번이나 주고받았죠? 네. 자, 뭐 몇 번 주고받은지 일단 차치하고,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고릴라가 나왔다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커튼 색이 바뀌는 걸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만약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지금 고릴라가 나오고 있죠. 배를 막 탕탕 두드리고 커튼색 끼고 바뀌고 커튼색이 바뀌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봤던 화면도 이거였고 두 번째 본 동영상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릴라를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패스하는 모습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거만 유념해서 봤기 때문에 고릴라를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홈플러스를 가도 저자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자기들 장난감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만은 엄마는 장난감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내가 꼭 사야 되는 생활 필수품, 양파가 어디 있는지, 또 빨래 비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은 정확히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경청훈련 5단계인데 듣고 생각나는 내용을 말해보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유지와 근거를 나눠 써보는 거. 또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적어보고 유지와 근거를 나눠 써보고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청 훈련 방법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의 중독에서 벗어나 파트너가 되라. 하브르타 교육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브르타라는 거, 몸에 익힐 때까지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끈질기게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이것이 하브르타다. 그래서 교사가 변해야 학생이 산다, 교사가 변해야 또 교회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브르타는 몸에 익힐 때까지 말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브르타 방법을 도입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정부섭의 책 읽기 23번째 시간. 오늘은 하브르타 교사가 답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독을 구독 중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